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마감 상황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쇼와의 날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 시황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일본 증시는 14,000행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3일밖에 거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망 분위기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는 엔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 판단을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외환시장에서 포지션 조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엔화가 1달러에 97엔대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차익 매물의 출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양호한 수급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대나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바이오 관련 테마주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식품주인 유니레라든지 카지노 관련주 쪽이 지금 개별 종목 장세를 좀 펼쳐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초에 일본에서는 경제 성장률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경기 회복세를 벌써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화요일날 주로 성장률 지표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월 광고음 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플러스 0.1%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 활동이 좀 회복이 되니까 노동 수급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효 구인 배율은 0.86배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생산 활동이 기업의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데는 한 1분기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3월달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날 발표되는 또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로 2월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가 제품이라든지 봄철 의류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3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연율로 88만 호,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5%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계 주택 구입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 추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 쪽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중국 증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노동자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일 텐데 중국 쪽도 주간 전망 들어볼게요. 네,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 하락하는 부진을 면치를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가까운 시일 내 거시 정책과 관련된 미세 조정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 정부의 부실 채권 문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신용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긴축 정책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위해나 절상 리스크로 인해서 8주 연속 공개 시장을 조작을 통해서 시중 자금을 200조 원 정도로 회수한 것이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253개 상장 기업이 증자라든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84조 원을 증권시장에서 조달했는데요. 5월 달에는 또 대규모 IPO 물량들이 이제 재개되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난 지지선이 2140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이번 증시의 반등이 시작됐던 1949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급 측면에서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자금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별로 신형 도시화 추진 작업이라든지 환경 대책, 그린타운 정비 계획 같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슈 가운데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은 언제쯤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좀 확대할지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확대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좀 살펴주시죠.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통화 환수 정책으로는 아무래도 한머니들이 유입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나 변동폭을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리 자유와 더불어서 재테크 상품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계속 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미중 고위급 전략 회담이 7월 전후에 있습니다.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위엔화의 그 달러화에 대한 하루 변동폭을 현재 상하 1%에서 최대 2.5%까지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면은 위엔화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홍콩 시장에서 NDF를 활용한 환해지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위엔화 옵션 거래 시장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엔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옵션 상품 거래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그럼 중국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기업의 작년 순이익이 2.6% 증가에 그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4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상장 기업의 매출은 12% 늘었지만 순이익은 2.6% 증가에 그친 것은 아무래도 좀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태양광, 해운과 같은 공급 과잉 업종의 실적 악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원가 이하의 그 가격 인하 경쟁을 좀 펼쳐지고 있고요. 또 매년 20%씩 올라가는 임금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에 지금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는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산업이 무려 19개나 됩니다. 이같이 많아진 것은 리먼 쇼크 이후에 4주년의 그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호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대출을 해주면서 설비 투자를 부추겼던 것이 과잉 생산 산업을 양산시켰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도 작년 9월에 공산당 대회에서 180조 원의 규모의 그 인프라 투자를 인가를 해줬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풀면서 기업인들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경쟁자를 추월하듯이 투자에 나선 것이 기업 실적 악화의 그 주요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4%나 하락하면서 2007년도 고점에 비해서는 주가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이 빠르게 회복이 되기 좀 어렵고 또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든지 공시제도의 미비 여기 고질적인 공급 물량이 출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당분간 약세 장세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아시아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